얼마 전부터 제가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배울 수 있는 그런 센터인데요. 거기서 요가하고 필라테스를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요가하고 필라테스 아주 비슷해 보이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정반대로 다르더라고요. 제가 몸이 굉장히 빳빳하거든요. 그래서 잘 구부러지지도 않고 무리해서 구부리면 쥐도 나고 그래요. 그러면 끝나고 와서 선생님이 와서 물어보세요. 많이 힘드셨나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못해서 선생님한테 민폐예요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요가는 그런 거 없어요. 잘하고 못하는 거는 요가에서는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선에서 하고 그 선보다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요가 해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선생님이 어려운 동작을 하면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어려운 동작이에요.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시죠? 이 동작이 끝나면 금세 사라질 아픔인 거 아시잖아요?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 격려를 들을 때마다 내가 몸이 굉장히 뻣뻣하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해서 해봐야겠다. 조금 더 숨을 쉬고 더 정확한 동작을 위해서 노력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가 선생님은 이런 데 반해서 필라테스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인데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처음부터 못하는 회원들이 있으면요, 쉬지 말고 계속 하세요. 못하더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회원들이 다들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잘못된 동작이 있으면 만져주지도 않고 저기 끝에 회원님, 네, 더 등을 굽히세요. 더 배꼽을 말아 넣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는 초보니까. 그런데도 뭐 손을 대서 이렇게 자세를 바꿔준다던가 이런 게 없더라고요. 어느 날은 한 회원이 지금 제가 너무 허리가 아파서 이 동작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복근에 힘이 없어서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허리 아프다는 이유로 운동을 안 하면 복근이 점점 더 약해질 거고 그러면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 다 엄살이세요.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쎄해지면서 아무리 힘들고 신음소리가 나도 선생님이 받아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필라테스 회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저도 다음번에 가기 싫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은 굉장히 무리를 해서 아픈 건 똑같은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가 선생님 앞에서는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필라테스 선생님은 이렇게 다른 회원들 보려고 돌아섰을 때 얼른 자세를 풀어버리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거를 알아주고 격려해주지 않으니까요. 자, 오늘 제가 왜 영상을 시작했는지 감이 오시나요? 이 두 선생님의 태도를 보면서 엄마의 말도 저래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나의 말은 과연 어떨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뭔가 잘 했으면 좋겠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격려해주고 더 잘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나요? 충분히 아이들이 사실 힘들잖아요. 힘든 환경이고 굉장히 척박하고 계속 공부만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 출구가 없는 상황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정말 힘든 거 알아. 엄마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해보자. 점점 좋아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너 엄살피지만 네가 지금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맨날 놀고서 이제 와가지고서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죽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서 공부나 해. 이렇게 말하는지, 이 두 가지 태도 중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말을 더 많이 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음속에서는 아이가 귀하고 잘 컸으면 좋겠고 짠하고 안쓰럽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그런데 내가 그대로 그 마음을 다 표현을 해버리면 아이도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약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엄마 나 사실 힘들어. 그러니까 좀 쉬어가면 안 될까? 엄마 나 이건 오늘 안 하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할까봐 내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자라면서 감정적으로 지지를 받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럴 때 부모님들이 내 감정을 읽어주고 너 그렇게 힘들구나 라고 해준 적이 없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럼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힘들어. 이렇게 감정이 묵살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다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 정말 아프고 힘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힘들어, 어린 것이 라는 감정의 묵살을 계속 받게 되면 나도 아이의 감정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한테 내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배려를 해주고 공감을 해줬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힘들다고 하면 뭐가 힘들어가 아니라 그래 힘들어? 많이 힘들어? 라고 물어봐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노력하는데도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좀 내 아이는 강하게 컸으면 좋겠고
단단하게 컸으면 좋겠고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거친 말, 심한 말을 내뱉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잔소리하는 거, 핀잔을 주고 화를 내고 하는 것은요, 아이가 잘못됐다는 사실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고 네가 나아질 수 있다라는 태도는 가르쳐주지 못해요. 그냥 추궁받고 욕먹었다라는 생각만 들기 때문에 기분만 상하고 감정적으로 마음만 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잔소리를 하고 추궁하고 화를 내고 핀잔을 줄까요? 잘 했으면 좋겠고 그 어떤 닥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핀잔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이 될까요? 필라테스 선생님처럼 엄살 부리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하세요. 지금 당장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문제 해결이 될까요, 과연? 그냥 그 앞에서는 문제 해결이 된 것처럼 알았어 라고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뒤에서 선생님이 돌아섰을 때 제가 자세를 푼 것처럼 아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엄마가 안 보는 상황에서 나 힘들어. 근데 왜 내 마음 안 알아주는 거야?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손을 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감정을 잘 받아주고 공감해 줄 것. 아이가 어떤 점이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두 번째,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당장 멈추고요. 긍정적인 말로 아이와 대화를 할 것. 이 두 가지만 지키더라도 아이가 격려받았다. 엄마한테 내가 참 많이 격려받고 크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언제까지 아이를 끌고 가서 해봐 먹어봐 라고 해도 아이가 안 먹으면 그만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정말 억지로 먹인다고 해서 먹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직접 먹을 수 있도록요. 그러기 위해서 격려하고 긍정의 단어로 감정을 공감해주면서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엄마로서 나는 어떤 말을 아이한테 했는지 수첩에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좋은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 공격적인 말, 비난의 말, 부정적인 말은 아니었는지 쭉 살펴보시면서요. 우리 말부터 먼저 고쳐보자고요. 그러면 아이들과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스스로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엄마의 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